오늘 영상에서는 포드에서 발표한 전기차 수익성 자료를 바탕으로 테슬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하며 수치로 확인되는 테슬라와 다른 차량 제조사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포드에서 어제 발표한 지역으로 묶어서 처리된 수익성이 아닌 비즈니스별 수익성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기존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는 포드 블루, 그리고 전기차가 들어가 있는 포드 모델 E, 마지막으로 개인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상업용 차량을 판매하는 포드 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드의 비즈니스별 수익성 공개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내연차를 만들던 레거시 오토메이커들은 미래에 전기차를 만들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많이 판매하였지만 실제 전기차 판매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미지는 전기차 제조업체로 전환하였지만 여전히 내연차 판매로 먹고 살던 레거시 오토메이커의 첫 번째 자료 공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과거 포드가 지역별 수익을 나타내는 자료가 비즈니스별 수익을 나타내는 자료로 바뀐 모습입니다. 앞서 살펴본 포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자동차 판매 시장 중 유일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비즈니스가 전기차 판매입니다. 당기순이익에서 이자 비용과 세금을 더한 이익 기준 2021년 전기차 판매 손실은 0.9 빌리언 달러였으며 2022년도 손실은 2.1 빌리언 달러로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포드는 전기차 판매 대수, 매출과 관련된 추가 정보도 공개하였습니다. 2021년 6만 1000대를 판매하였으며 2022년은 9만 6천 대를 판매하였습니다. 이 자료와 함께 매출 자료 그리고 이빗 자료를 이용하면 대당 평균 판매가와 대당 평균 이빗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포드의 전기차 평균 판매가는 2021년 5만 819달러였는데 2022년 5만 5208달러로 상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판매량과 대당 평균 판매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당 평균 이빗은 2021년 14,754달러 손실에서 2022년 21,875달러 손실로 손실폭이 더 커졌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테슬라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포드가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전기차를 테슬라는 2015년 혹은 2016년 정도에 판매하였습니다. 먼저 여기서 판매량 기준 포드와 테슬라의 격차가 5에서 6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으며 지금 테슬라의 판매 수준을 포드가 미래에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5년 테슬라는 5만 1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하였으며 2021년 포드가 기록했던 이익 기준 손실 금액인 0.9 빌리언 달러의 손실을 똑같이 기록하였습니다. 포드는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며 판매량 기준 57%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테슬라도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가며 49%의 판매량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판매량만 비교한다면 포드가 과거에 테슬라가 했던 것처럼 미래의 꽃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과거 49%의 판매 성장이 일어날 때 이빗 마진이 8.75%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반해 포드는 2021년에서 2022년 판매량은 증가하였지만 이빗 마진은 11.8%가 오히려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펴본 비교는 포드의 2021년과 2022년 전기차 판매 수준과 비슷했던 테슬라의 2015년 그리고 2016년이었습니다. 동기간을 비교하게 된다면 그 차이점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2021년 테슬라는 포드의 15배가 넘는 높은 판매량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2022년 역시 40%라는 높은 수준의 성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기간 포드는 전기차 이빗 마진이 마이너스 28.8%에서 마이너스 40.6%로 감소한 반면 테슬라는 9.7%에서 14.9%로 오히려 5.25%의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격차가 얼마나 크고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한다면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포드와 같은 레거시 오토메이커와 새롭게 전기차를 만드는 신생 기업 중 70% 이상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레거시 오토메이커 중 처음으로 포드가 전기차 판매 자료를 공개하였지만 다른 신생 전기차 제조업체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느리게나마 생산량은 확대되고 있지만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당 적자는 더 커지는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론은 항상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쉽지만 이를 의미있게 생산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짧은 말 속에 담겨 있는 철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지난 100년간 자동차 제조사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전기차 제조사들 간의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온갖 헛소리가 판을 치는 주식시장에서도 명백한 사실들을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한 많은 수의 전기차 제조사 파산 가능성은 가장 많은 전기차 제조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서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시작한 가격 전쟁이 중국 시장을 완전히 재편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수의 전기차 제조사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블룸버그와 중국 지역신문에 따르면 최소 30곳 이상의 중국 차량 제조사들이 가격 인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중국에서 진행된 가격 인하의 폭과 가격 인하를 진행한 기업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지난 수요일 중국 자동차 제조사 협회가 바로 이런 가격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바뀐 경제 상황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동차 가격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런 가격 전쟁을 펼치면서도 적자를 면하는 기업은 몇 없으며 적자를 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익이 커지는 전기차 제조사는 테슬라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요즘처럼 매크로 상황이 혼란스럽고 뉴스에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온갖 피상적인 헤드라인이 난무할 때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기업과 다른 기업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장기 투자자가 더욱 빛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해의 과정을 거친 장기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건강입니다. 장기 투자의 이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강을 챙기는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